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내가 19살 때 처음으로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뭐해 균. 고등학교를 나와 1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는데 일단 사회에 나오긴 했지만 고작 전문학교 1년 다닌 것 가지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긴 쉽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찾아낸 일이 가부키초의 호스트바였던 것이다. 호스트라고 하면 듣기엔 왠지 엄청 잘생긴 사람이나 할 것 같은 이미지지만 직접 뛰어들자 그것도 또 달라서 딱히 미남이라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었다. 매일같이 여자를 털어먹을 궁리를 해가며 역 앞을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해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하루에 10팀 이상은 받곤 했다. 업계에선 소위 캐치라고 부르는 작업으로 대개 신참들이 손님을 잡아오는 방식이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호스트는 굳이 캐치를 하러 나가지 않는다. 신참이 몰아온 손님을 자기가 끌어가면 되니 가게 안에만 붙어 있는 것이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건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도 어느 정도 호스트로서 자리를 잡아 가게 매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었다. 지명 손님이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어느 날 우연히 손님이 한 명도 잡히지 않은 날이 있었다. 그간 잡아뒀던 고정 물주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그날따라 가게에 손님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자니 사장 눈치가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난 후배 한 놈과 같이 간만에 캐치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섰다. 신주쿠역의 동쪽에서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저 괜찮으면 같이 술 한잔 할까? 첫 번째로 만난 여자에게 그렇게 서두를 때자 곧장 낚였기에 난 잔뜩 신이 나서 그 여자를 가게로 데려가기로 했다. 같이 있던 후배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을 걸었다. 야, 나 먼저 간다. 선배 벌써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가게로 향하는 사이 여잔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품엔 커다란 가방을 껴안은 채였다. 보아하니 호스트바를 자주 다니지 않는 것 같아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는 얼굴로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말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선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자를 속이는 짓이나 가지고 노는 건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이었다.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대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가게에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적당히 대답해주기로 했다. 글쎄, 난 속이거나 그런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자를 처음 제대로 바라봤던 건지도 모른다. 방금 전까지 가방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은 둥글게 말아놓은 모포였다. 뭔가 싶은 와중에 여자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모포에 정신이 팔려있는 와중이었지만 여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를 속일 생각이 없었을까? 라고. 분명 모포를 똑바로 바라본 채로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둘 말고 주변엔 이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 마치
모포를 지칭하면서 하는 말 같았기에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서 입가에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새 가게 바로 앞까지 와 있었지만 이 여잔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난 가게에서 전화가 온 척 여자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저 미안한데 어떡하지? 지금 가게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네. 다음번에 다시 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러자 여잔 아무 말 없이 역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내심 마음이 놓이면서 피로감이 몰려왔다. 가게에 들어서자 전화가 울렸다. 아까 같이 나갔던 후배의 전화였다. 선배, 벌써 들어갔어요? 야, 말도 마라. 아까 그 여자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 그냥 보내고 혼자 왔어. 아, 진짜요? 저 지금 방금 손님 찾았는데 일단 바로 갈게요, 저도. 그래, 알았다.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게에서 사장과 잡담을 하고 있노라니 곧 후배 녀석이 돌아왔다. 후배가 데려온 여자는 아까 나와 같이 있던 모포를 품에 안은 여자였다. 그 순간 난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가만히 내 옆에 있던 사장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굵은 소금을 들고 나와 여자에게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후배와 난 도대체 뭐가 뭔지 영문을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소금을 맞은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가게 안을 뛰어다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와 후배는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의 옆엔 눈이 시뻘개진 사장이 숨을 씩씩 몰아쉬고 있었다. 또 왔구만 저거. 야, 방금 저거 위험한 새끼니까 앞으로는 조심들 해. 알겠어? 아니, 사장님, 방금 그 여자 어디로 간 건데요? 설마 귀신이에요? 몹시 흥분한 상태였기에 그 이후의 대화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사장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모포를 가진 여자가 몇 번이고 가게를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오는 날이면 매상이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말 그대로 방금 전까지 텅 비어있던 가게는 곧 손님들이 들이닥쳐 그날은 엄청나게 바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영업을 마친 뒤 사장에게 뒷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다. 그 여자를 손님으로 맞아 상담을 해주거나 영업을 하면 그 호스트는 반드시 자살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호스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몇 명이 자살을 했었다고 한다. 귀신을 처음으로 봤기에 나와 후배는 잔뜩 겁에 질림과 동시에 저주라도 받은 게 아닌가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사장과 함께 셋이서 불죄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사장은 신사 밖에서 머무르며 우릴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귀신이든 뭐든 여잔 잘 써먹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야. 겁쟁이같이 불젠 받아서 뭘 하나. 됐고,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지 말라고. 새삼 이 사람은 이 바닥에서 뼈가 굵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나와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두었다. 지금 우리 둘 다 신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후배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나는 왼발 새끼 발가락을 각기 다른 사고로 인해 절단해야만 했다. 후배는 호스트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뛰다 철근에 손이 끼어 그런 것이고, 난 오토바이를 타다 굴러서 도랑에 발이 끼어 생긴 사고였다. 사고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섬뜩했다. 하필이면 왜? 우연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포 안엔 수많은 호스트들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새끼 발가락이 들어있던 건 아니었을까 싶다. 옛날 화류계에선 자기 새끼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잘라 상대에게 주는 걸 사랑의 증표로 삼았었다고 하니 말이다. 그 여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자신에게 맹세할 남자를 찾고 있던 것인지도 몰랐다. 만약 지금 카부키초에서 호스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모포를 들고 있는 여자에겐 말을 걸지 않길 바란다.